네,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되게 차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옷 따시게 입으시고 식사도 따뜻한 거 드시고 건강 챙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저거죠. 이제 변별자질 15쪽 변별자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5쪽 변별자질. 교재 15쪽 보시고 마인드맵은 계속 3쪽 열어놓으시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음체계표 적어놨습니다. 암만 해도 자음체계표 적어놓고 설명을 드려야지 선생님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딜 공부하고 있냐면 자음입니다. 자음에는 분류 기준이 있는데 조음이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성대의 진동. 조음이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 성대의 진동.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은 거는 변별자질 설명하려면 요 내용들이 있어야 돼서 적어놨습니다. 선생님들 마인드맵 아니면 마인드맵 해설 4쪽, 마인드맵 해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음에서 자음의 큰 분류요. 자음의 분류 기준 했고 이제 변별자질 들어갈 겁니다. 변별자질 들어가서 뭘로 하냐면 자음의 변별자질입니다. 자음의 변별자질, 분류자질. 그리고 저거 끝나면 이제 모음의 변별자질, 분류자질 할 겁니다. 일단 교재는 선생님들 15쪽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별자질은 15쪽 동그라미 3번을 좀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쪽, 교재 15쪽 변별자질의 개념 동그라미 3번. 하나의 변별자질은 오로지 두 분류만 구별된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가지만 있다. 그리고 해당 변별자질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플러스다, 그렇지 않은 부류는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나타난다, 플러스 지속성, 지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지속성.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 변별자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음수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소를 이루는 음성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걸 별개의 단위로 표시한다. 어떻게 표시한다? 위치에 따라서 전방성이냐 설정성이냐,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지속성, 비음성, 소음성, 공명성, 긴장성, 유기성. 이렇게 저렇게 지속성, 공명성 으로 표시를 한 게 별개의 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음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음, 시옷, 그죠? 마찰음, 시옷은 여러 가지의 특성 중에서 지속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여러 가지의 특성.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음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음성적 특성. 여러 가지 음성적 특성, 전방성부터 유기성까지 여러 가지 음성적 특성 중에서 시옷이라는 음소, 시옷이라는 마찰음은 그 개별 특성 혹은 독립적인 특성인 지속성에 해당됩니다. 라는 게 1번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딱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별자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언어 치료를 한다, 아니면 의사소통 중재를 한다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3개가 적혀 있습니다. 3개가 적혀 있는데 공통적으로 선생님 좀 맞는 키처럼 쓸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만, 별표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1번에 있는 문장이 나중에 뒤로 가서 의문변동 접근법 언급하고 의문변동 접근법이랑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언급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반드시 선생님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별자질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성질이 비슷한 음소들을 묶을 때 매우 편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마찰음 시옷은 지속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마찰음에 해당되는 음가는 시옷, 쌍시옷, 이응, 히읗, 히읗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음소들은 지속성이라는 비슷한 성질로 묶을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좀 더 많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파열음에 해당되는 음소는 비읍 계열, 디귿 계열, 기역 계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열음이라는 음소들은, 파열음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계열의 음소들은 마이너스 지속성에 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변별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변별 자질에서 선생님, 변별이라는 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변별은 구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변별 자질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한다, 변별해낸다. 자, 그러면 이 변별 자질을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최소 대립상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변별 자질을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요 분류 자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주요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음, 모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요 분류 자질,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라는 답이죠. 라는 질문이죠.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받는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음은 플러스 자음성입니다. 자음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자음성이죠. 그죠? 그러면 모음은요. 자음 입장에서 모음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자음성이죠. 그죠? 근데 모음 입장에서 마이너스 자음성이라고 표현 안 해요. 왜? 모음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변별 자질이 있으니까. 그 변별 자질이 뭐냐? 성절성입니다. 성절성. 성절성은 뭐냐면요. 하나의 음질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라는 것 자체는 나눠진 음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 하나가 하나의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낮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절성이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성절음은 분절음이 모음처럼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거, 하나의 인절을 이루는 거. 그냥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잘 개념이 안 떠오르시면 장단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은 하나의 덩어리의 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절성 3번. 단독으로 음절, 중성의 역할을 하는 성질로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여부를 성절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항상 플러스 이죠. 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자음성은 모든 자음은 모든 플러스 자음성이고 모든 모음은 플러스 성절성입니다. 요거 일단 두 개. 모음은 플러스 성절성, 자음은 플러스 자음성. 이렇게 두 개. 자음과 모음을 나눌 때. 자, 그러면 이제 자음 분류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음으로 나눈다. 자음은 기본적으로 조음이치, 좋은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죠? 조음이치, 좋은 방법. 근데 선생님 소리 세기도 있었잖아요. 소리의 세기. 긴장음, 기식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긴장음, 기식음은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리의 세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 자리에서는 좀 위치와 방법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전방성, 설정성이 있는데, 자, 전방성, 그냥 글자만 봐도 선생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전방성이니까 앞이냐 뒤냐예요. 자,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이 말씀 드렸죠. 치조음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치조음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면 전설음화, 뒤로 가면 후설음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류 자질로 넘어오면, 변별 자질로 넘어오면 표현이 전방성만 표현해요. 그럼 선생님 후방성은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만 따지면 돼요.
플러스 전방성이나 마이너스 플러스 전방성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전방성이나 플러스 후방성 하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같은 개념 두 가지, 세 가지 만들어 놓을 필요 없죠.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니까. 자, 전방성의 기준은 뭐다? T조음이다. T조음을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플러스 전방성, 뒤에 있으면 마이너스 전방성. 자, 저기 한번 봐요, 선생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T조음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T조음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전방성이죠. 그러면 플러스 전방성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은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T조음 기준으로 뒤로 간다. 마이너스 전방성이죠. 그럼 마이너스 전방성에 해당되는 거는 세 개죠. 이해 가셨나요? T조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T조음을 기준으로 전방성 따질 거고, 자, 설정성은 선생님, 혀끝이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혀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거든요. 자, 근데 설정성은요, 뭘 기준 잡냐면 요 두 가지를 기준 잡습니다. 요 두 가지를 기준 잡고, 양수음과 영국의 음이면 이렇게 되죠. 자, 얘 두 개가 플러스 설정성이 되고, 얘 두 개가 마이너스 설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앞이냐 뒤냐, 위냐 아래냐. 앞이냐 뒤냐, 위냐 아래냐. 앞이냐 뒤냐, 위냐 아래냐. 자, 저렇게 다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배기예요. 정말 진짜 배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명성부터 쭉 나오는 거. 선생님들 16쪽, 교재 16쪽. 공명성은 선생님 울림소리라 그랬죠. 울림소리. 그러면 공명성은 울림소리는 성대의 진동. 우리 아까 앞에서 성대가 진동해서 나오는 소리, 울림소리 해가지고 비음과 유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야. 그러니 비음과 유음은 플러스 공명성이 될 거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안 울림소리니까 마이너스 공명성이 되겠죠. 자요,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분류자질, 변별자질을 얘기할 때는 대표로 나타나는 음을 딱 잡고 그거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공명성, 울림소리, 유음과 비음. 그러면 얘는 플러스 공명성.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공명성. 다른 거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변별자질은 두 개라 그랬으니까 항상.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지속성입니다.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자, 지속성은 선생님들 16쪽 한번 볼게요. 지속성은 마찰음과 유음입니다. 지속성은 입 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14쪽에 자음 분류할 때 마찰음 14쪽에 자음 분류 마찰음 두 번째 땡 보십시오. 두 번째 땡. 기류가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찰음은 참 말더듬의 연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찰음 14쪽의 마찰음 기류가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른다. 그렇게 해서 하는 소리가 마찰음이다. 자, 16쪽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속성 입 안으로의 공기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성질. 마치 마찰음 설명하는 것 같죠.
그러면 자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만 선생님들이 잘 정리가 돼 있다면 변별자질, 자음의 분류자질, 지속성 절대로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찰음은 음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온다, 소리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 플러스 지속성이네. 그죠? 얘는 마찰음이 그렇고 또 마찰음, 그리고 유음. 유음이 둘 다 플러스 지속성이겠네. 그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지속성이겠네. 자, 비음요. 비음은 코로 나오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로 나오는 소리면 비음만, 그죠? 비음만 플러스 지속성일 거고 나머지는 비음이 아니니 마이너스 지속성이겠죠. 자, 소음성 볼까요? 소음성은 긁히는 소리잖아요. 파열음은 터트리는 소리니까 아닐 거예요. 마찰음 긁히는 소리예요. 파찰음 긁히는 소리예요. 그러니 소음성은 마찰음과 파찰음이겠네. 마찰음과 파찰음이 소음성이겠네. 얘들만 플러스겠네. 자, 긴장성. 긴장성은 끄끄크 할 때 쌍기역, 쌍시옷, 쌍디귿, 쌍비읍에 해당되는 게 된소리죠. 그러면 긴장성은 기본적으로 자, 경음이겠습니까? 평음이겠습니까? 경음이겠습니까? 경음이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유기성은 유기음요, 유기음. 유기음이 뭐냐면 저거 거센 소리, 기시금. 그냥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데 쓸 때마다 달라져요, 용어가. 그죠? 자, 다시요. 긴장성. 자, 이 친구들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센 소리죠. 아니야, 된 소리죠. 된 소리가 플러스 긴장성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된 소리가 플러스 긴장성이면 그 뒤에 있는 기시금은요. 기시금도 플러스 긴장성이에요. 더 세잖아요. 된 소리보다 거센 소리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긴장성은 된 소리와 된 소리, 거센 소리. 거센 소리를 유기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유기성은 기시금이겠죠. 거센 소리. 자요. 전혀 선생님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음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을 변별자질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명성 빠졌네. 공명성은 아까 울림소리라 그랬잖아요. 공명성, 울림소리. 자음의 고유의 성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자음의 분류자질, 변별자질이다. 지속성은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마찰음의 고유의 성격이다. 성질이다. 그 성질을 그대로 반영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지속성이다.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좀 잡히셨나요? 자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만 지울게요. 자, 뭘 연습하냐면 선생님 지속성 가지고 연습할게요. 저기 마찰음 갖고.
자, 첫 번째 먼저 끄집어내는 게 채소 대립상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요거 아까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속성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속성은 좋은 방법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마찰음. 마찰음 그리고 유음. 근데 유음보다는 마찰음 갖고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하나밖에 없어갖고 얘 들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이제 갑니다. 자, 살요, 살. 그냥 사람 살. 이거 저는 이거 발음 잘 안 돼요. 쌀 발음이 잘 안 돼요. 밑에 지역이라 그래. 쌀 발음이 잘 안 돼요. 살 그래요. 자, 살인데 살이 이제 정상적인 조음이에요. 제대로 된 조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이라고 하네. 얘를 얘기하네. 같은 치조음 안에잖아요. 조음 위치는 정확하죠. 조음 위치는 정확한데 방법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조음 위치 갖고 이건 못 고쳐요. 고칠 수 없잖아요. 좋은 방법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살을 달이라고 발음해요. 자, 그러면 얘는 마찰음이라 그랬죠. 원래 살은 지속성으로 따지면 무슨 지속성? 플러스 지속성. 근데 드는 파열음이니까 무슨 지속성? 마이너스 지속성. 근데 잘 봐요. 변별자질 접근법에서는 각 음소들의 변별자질을 가지고 구별되는 특징, 가장 구별되는 특징,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그리고 변별자질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라 그래요? 채소 대립상. 자, 채소 대립상 할 때 우리 아까 좀 전에 수업했던 거, 아동이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몰라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지, 그죠? 의미를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얘가 살을 달이라고 발음해. 그러면 얘 채소 대립상 될 수 있을까? 얘요? 그죠? 되죠? 그러면 얘는 둥근 달, 그냥 초성달이라고 합시다. 초성달,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자, 길동아, 살 해봐. 내가 달 그랬어. 자, 네가 말한 거는 달이야. 보름달, 초승달. 선생님이 발음하라고 한 거는 삼겹살의 살이야. 그러면 뜻이 다르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시옷과 디귿이 다르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중재가 들어갑니다. 중재가 들어가요. 중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중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낱말들을 골라야 될까요? 친숙한 단어야. 친숙한 단어 맞아. 친숙하고 뜻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단어? 뜻이 단어 많아.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채소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있어, 소리. 근데 얘가 볼이라 그래. 마찬가지죠. 소리가 보리로 갔죠. 마찰음이 파열음으로 갔잖아요. 여기서는 파열음 아까 따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변별자질이니까. 변별자질의 선생님,
무슨 하, 동하, 대치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변별자질 오로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따져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변별자질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얘는 지금 플러스 지속성과 마이너스 지속성을 변별하고 있다, 변별하고 있지 못하다. 변별하지 못한다예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 화분. 아, 여기 보이나요? 올라갈게, 여기. 올라갈게. 화분. 근데 얘가 화분하면 안 되겠구나. 호분, 화분, 호분, 과분. 과분하다 할 때,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과분. 가분하다 할 때 가분. 그냥 그 뜻을 그 친구가 알고 있다고 칠게요. 지금. 단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화분 우리가 꼬집은 화분. 과분은 가분하다. 뭔가 말을 할 때 그 가분. 뜻은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마찬가지죠. 화분 얘죠. 마찰음, 히읗이 파이름 기억으로 간 거죠. 예, 그러면 얘도 선생님 플러스 지속성이 마이너스 지속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지속성이라는 변별 자질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속성이라는 변별 자질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최소 대립상을 사용해야 된다. 자, 다 선생님 최소 대립상이잖아요. 화분, 가분, 살, 달, 소리, 보리 다 최소 대립상이잖아요.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자, 소리야. 근데 너는 지금 밭에 있는 보리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르칠 때 지속성이니까 얘는 입을 여는 소리고 얘는 입을 닫는 소리잖아요. 입을 계속 열게끔 만들면 되겠죠. 입을 계속 열게끔 만들면 지속성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속성이라는 거는 지속성이라는 것은 입을 계속 열고 있어야 되네. 마찰음이라는 것은 입을 계속 열고 있어야지 나는 소리네. 그리고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게끔 해야 되겠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하고 같을까요? 지금 플러스 지속성으로 아이를 지도한다 그러면 변별자질 접근법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열은 지속성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결국은 봐요. 지속성 갖고 다 해결했죠. 근데 또 이 계열도 지속성 갖고 해결한 거잖아요. 두 개를 구별시켰으니까. 그죠? 그러면 봐요. 잘 봐요. 변별자리를 접고 보면 각각의 개별 음성가요? 각각의 개별 음성가요? 각각의 개별 음수가 아니에요. 지속성이라는 자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음소의 특성을 잡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개별적이지 않죠. 이해 가요? 오케이.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변별 자질은 선생님 주로 위치 그치 위치 전방선 설정성도 저기 있고. 그러면 선생님 변별 자질 접근법이랑 같이 지금 섞어서 같이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변별 자질 중에 자음의 분류 자질, 지속성, 비음성, 소음성, 공명성, 긴장성, 유기성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선생님들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얘 공명성.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음할 때 공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공명성도 자음에 있어요.
자, 자음에 있는 공명성은 울림 소리라 그랬죠. 그죠? 울림 소리면 선생님 공명성을 갖고 있는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거든요. 비음과 유음. 얘예요. 공명성. 이음은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근데 이 음가 중에서 선생님 링의 6개음 검사랑 링의 6개음 검사요. 비스무리한 거 하나 없나요? 맞아요. 얘요, 얘. 예. 자, 잘 들어봐요. 링의 6개음 검사, 아예, 6개음 검사에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모음이고, 자음은 2개예요. 스, 2개예요. 스는 마찰음 계열. 무는 왜 들어갔을까? 공명성이 있으니까. 자음에서 유일하게 공명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공명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 지속성부터 해서 유기성 이해가 가시나요? 좀 정리가 되나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뭘로 가야 되냐면요. 이제 모음 들어가기 전에 모음 들어가기 전에 저거 하나 할게요. 자, 보충 자료 좀 가겠습니다. 보충 자료 1쪽이요. 보충 자료 1쪽. 자, 말 언어 산출 기간에서 언어 기간의 생리학적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거 뭐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셔도 돼요.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 호흡 기간, 발성 기간, 조음 기간, 공명 기간, 신경 기간. 근데 공명 기간은 기억하세요. 자, 호흡 기간도 특징에서 폐가 있네, 늑골이 있네, 행경막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호흡 기간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 흡기가 무엇이다? 호기가 무엇이다? 흡기, 공기를 허파 안으로 빨아들이는 호흡 작용이 흡기다. 호기, 허파 밖으로 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건 호흡이죠, 호흡. 흡기와 호기는 위에 호흡이잖아요. 흡기, 호기,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럼 호흡은 유창성 장애랑 가장 관련이 깊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창성 장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말 산출기간 언급하면 호흡기간밖에 없지.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만 엮어주세요. 그리고 흡기가 선생님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체장애에서 식사 지도할 때 흡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흡인은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폐. 흡기가 폐로 들어간다며 공기가. 그러면 지체장애에서의 흡인은 어떤 음식이 폐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용어가 그렇게 연결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자, 발성기간. 발성기간이니까 당연히 성대가 나올 거고, 그죠? 성대가 떨리면 유성음, 안 떨리면 무성음이겠다. 하나, 둘, 셋. 위에서 세 번째 땡. 제가 진하게 해놨구나, 참. 무성음, 유성음 있는데, 거기. 무성음은 성대가 안 떨린다, 유성음은 성대가 떨린다. 자, 그리고, 음성장애는, 그 바로 밑에 거예요. 음성장애는 어떤 걸 음성장애라고 한다? 성대 접촉이 불충분할 때 속삭이는 음이 나오고 지나치게 단단하게 접촉이 되면 쥐어짜는 듯한 음이 나온다. 그래서 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선생님 음성장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동에게 속삭이게 말하지 말라고. 왜 속삭이게 하지 마라? 속삭이게 되면 성대 접촉이 불충분하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불충분하니까 좀 더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단단하게 접촉이 되면 쥐어짜는 듯한 억압적인 음성 나타난다. 얘 지체장애.
지체장애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들어가죠. 예. 자, 발성기관에서 성대결절. 성대결절은 성대가 좀 두터워진 거고 수분이라든지 안정을 취하면 사라진다, 고쳐진다. 폴립은 모세혈관이 파열됐다, 출혈됐다. 그래서 폴립은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만 잡아놓으세요. 성대결절 쉬면 나아진다. 그냥 부어오른 거예요. 부어오른 거. 폴립은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조음기관. 조음기관에서는 조음기관은 입이잖아요. 그죠? 조음기관에서는 구강, 비강, 인두강. 조음기관에서 연인두 폐쇄, 연인두 폐쇄 부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잘 하셔야 돼요. 연인두 폐쇄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연인두 폐쇄 부전이 잘못된 거예요. 연인두 폐쇄 부전은 연인두가 폐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인두가 폐쇄가 돼야지 공기가 구강으로 가요. 코로 안 가고. 연인두 폐쇄 부전, 연인두가 폐쇄가 안 되니 공기가 코로 가요. 비강으로 간다. 그래서 가대비강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라고. 연인두 폐쇄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닫혀야지, 여기가 닫혀야지 바람이 입으로 가지. 근데 이게 안 닫히니 공기가 코로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인두 폐쇄 부전, 그러니까 과대비염 나타나는 거는 연인두 폐쇄 부전하고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구개파열. 연인두 폐쇄 부전은 정말 지체장애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직형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개파열. 구개파열은 선생님이 쉽게 생각하세요. 파열됐어요. 뭐가? 구개가. 영구개, 경구개가 파열됐어. 거기가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새겠죠, 코로. 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생각해 보시대요. 구개파열인 친구들은 파열음이 가능할까요? 파열음이 어려울까요? 파열음의 성질을 생각해야 돼. 파열음은 입을 닫아서 공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입을 닫아서 공기를 모아본들 그 공기가 다 어디로 가요? 코로 가죠. 비강으로 가죠. 그래서 얘네들 구개파열 친구들은 파열음이 어려워요.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면 당연히 파열음 어렵지. 파열음이 어렵고 당연히 마찰음도 어렵겠죠. 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기가 흘러야 되는데 코로 빠지니 마찰음도 어렵겠죠. 그래서 구개파열은 대체적으로 발음이 쉽지가 않겠죠. 조음점을 아무리 잘 찍어준들, 조음점을 아무리 정확하게 치조음을 찍고 양손음을 찍고 경구개를 찍어준들 공기가 안 가는데, 구강으로 안 가는데 쉽진 않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명기관. 자, 공명기관에서 선생님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명이 뭐냐? 뭐 진동횟수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그런 거 따지면 힘들어요. 공명, 자연적으로 강도가 증가되는 현상. 자, 모음은 기본적으로 공명성이 있다 그랬죠. 모든 모음은 플러스 공명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음은 기본적으로 10에 힘을 주고 발음을 하더라도 그 세기는 결국 10 이상이 나오겠죠. 왜? 여기 써 있잖아요. 강도가 증가된다고. 그러니 6개음에서 모음이 제일 1 형성음, 제일 2 형성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이 계속 세지니까 자음은 그냥 한번 뱉으면 약해지는데 모음은 뱉었는데 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저주파수 때, 고주파수 때 두 개 나타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선생님들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명기관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공명기관, 6개음에서 모음의 1형성음, 2형성음. 공명기관은 구강, 비강, 인두강이 있어. 그러면 6개음에서 모음을 형성하는 공명기관이 3개나 있네. 이 3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이
뭐 입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강, 비강, 인두강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좀 이해가셨나요? 왜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의사소통 장애 정확하게 하신 분은요, 그 문제 맞췄어요. 그게 연결된다고요. 자, 신경기관은 그냥 중추신경, 말초신경, 아, 그렇구나. 아, 신경기관은 실어증, 운동말장애구나. 이 정도만. 자, 그러면 말 언어 산출 기관마다 해당되는 의사소통 장애들이 있죠. 호흡기관, 유창성, 발성기관, 음성장애, 조음기관, 조음문장애, 공명기관. 공명기관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신경기관, 실어증, 신경말장애. 뭔가가 중심이 되는 기관들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하다. 중심이 되는 기관이 있다. 아무튼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기관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엮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에 연인두 폐쇄와 연인두 개방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동그라미 친 게 연인두예요. 동그라미 친 게 붙으면 연인두 폐쇄, 열리면 연인두 개방. 이건 정상적인 거고. 연인두 폐쇄 부전은 연인두 개방 그림하고 똑같겠죠. 자, 그러면 좀 잡히셨나요? 의사소통 장애 선생님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요. 모음 가겠습니다. 모음은 우리 보충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모음은요, 선생님. 제가 쭉 넣어놨는데, 중요한 것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모음은 초등에서 한번 나왔어요. 초등에서만 나오고, 중등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초등에서 모음 한번 나온 게 다예요. 평순, 원순 얘기하면서 또 두 번 나왔구나. 두 번 나왔어요. 자, 모음은 이쪽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모음은 기류가 방해를 거의 받지 않으며 실현된다. 모음은 홀로 발음이 된다. 모음이 홀로 발음이 되니 성절성. 그죠? 기류에 방해받지 않고 나타난다. 그리고 단모음. 자, 단모음은 동그라미 1번이 핵심입니다. 소리를 내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 단모음은 아에, 어에, 오에, 우에, 위, 으, 이 이거 10개. 단모음 10개. 이 10개 중요합니다. 10개의 별표 3개 쳐놓으셔야 돼요. 왜 10개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조음문 장애 얘기할 때 우리말 조음문 평가라고 있어요. 유탭이라고 있어요. 우리말 조음문 평가. 거기서 모음 정확도, 자음 정확도를 따져요. 모음 정확도를 따질 때는 이 단모음 10개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모음 정확도, 거기서 10이 왜 10이냐면 단모음이 10개니까. 단모음이 10개라서요. 이 단모음 개수예요. 단모음에서 오류 음수를 빼고 곱하기 10. 자음 정확도는 왜 43개다? 얘는 생략, 대치, 동화, 전방화, 후방화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3개예요. 그게 확률이 43개예요. 우리나라 음소. 우리나라만 43개예요. 자, 그리고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이다. 야, 이건 해보면 알아요, 선생님. 야 하면 계속 벌어지잖아. 야 가잖아요. 그죠? 의 하면 찢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런 형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중모음이라는 거. 그러면 모음 체계는 3쪽입니다. 모음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 모양, 원순, 평순. 요것만 기억하세요. 원순, 평순. 그러면 선생님 원순 모음, 평순 모음 다 외워야 돼요. 해보면 알아요. 아, 에, 이, 오, 우. 해보면요. 시험 볼 때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잘못된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입 모양 내세요. 그러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순이 평순인지. 그럼 억지로 해보세요. 이 할 때 입을 벌리면서
벌리면서 이 해보세요. 안 벌어지죠? 그럼 평순이에요. 입을 모으면서 아 해보세요. 안 모아지죠?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그건 원순이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원순 모음, 평순 모음. 그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모음 체계표는 밑에 공식 만들어 놨습니다. 니네게 기회, 응, 엄마 눈도 예뻐. 너네 집 개 귀엽니? 우리 엄마도 눈이 이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좀 억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단모음 체계표 외워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밀어놓고 싶어요. 단모음 체계표는. 밀어놓고 싶어요. 그리고 원순, 평순 정도까지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외에 위치나 높낮이는, 그러니까 이게요, 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해보면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초조하지 않고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모음이 나왔으면 발음해보세요. 발음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여긴 없구나. 우리 해설, 저 마인드맵 해설 5쪽에 저것만 보려고 그래요. 모음의 변별자질. 모음의 변별자질은 그냥 쉽게 가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성절성 갖고 간다 그랬죠. 모음은. 그리고 모든 모음은 무슨 공명성? 플러스 공명성. 자, 그리고 입술 모양이 동그라지는 게 원순성. 그죠? 원순 모음은 플러스 원순성. 그 세 가지만. 굳이 이거는 따로 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평수 모음, 원순 모음 잘 기억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음 변별 자질은 성절성이라는 개념만 좀 정확하게 헷갈리지 말게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성절성은 모음, 설정성은 위아래, 전방성 앞뒤, 설정성 위아래. 그래서 먼저 묶어버리세요. 전방성 앞뒤, 설정성 위아래.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 성절성이랑 안 헷갈립니다.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잠시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